100세 시대 행복한 삶의 우선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건강한 수다, 금요 건강 토크.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원장,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네,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려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검진을 받으려면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좀 복잡해서 미루고 계신다면 오늘 건강 토크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 검진 어떤 항목이 있는지 또 어떤 항목들은 좀 필요가 적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개그우먼 남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남정미 씨는 좀 아무래도 뭐 건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어디 아파 보이진 않죠. 네, 혈색도 네. 좋으시고 네. 체력도 건장하시고. 목소리가 뭐 아주 네. 건강하죠. 잠깐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을 때가 있겠지만, 네. 제가 정신 건강에 대해서 검진을 못 해봐서. 그런데 네. 그래도 요새는 젊은 분들도 건강 검진에 관심이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그렇죠. 오래 맞습니다. 건강할 수 있죠. 네. 건강검진 받으시죠? 저는 2년 전에 받았던 게 그 개인적인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챙겨서 받아요? 돈을 내고? 네, 한 번 받아보자 그래서 한 번 받았는데, 네. 뭐 아침부터 가가지고 좀 한 2시간 정도 제일 힘들었었던 건 그 전에 굶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힘들고 가서 누워 있는 그 시간이랑 뭐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운전하지 마세요 뭐 이런 네네네.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지키는데 건강검진 날짜를 받아놓고 네. 그 한 2개월 3개월 정도 두근두근 쿵쿵 하더니 좀 술도 안 먹게 되고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기 전부터 건강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적표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건강검진 날짜를 받아놓으면 네. 저는 뭐 오래 지키지는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 아하. 뭐 전에는 전날 술 마시고 가서 위내시경 받은 적도 있지만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분의 의사 선생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강검진 날짜가 받아졌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전부터 조절해도 조금 수치들이 올라오고 좋아질까요? 그럼요. 며칠만 해도 피검사 수치 확 좋아지고요. 아, 정말로요? 근데 이제 체중 조절은 잘 안 되죠. 기본적으로 몸무게랑 뭐 체지방 양 같은 거 측정을 하거든요. 네. 저는 갈수록 나빠지네요. 아니, 어떻게 해요? 7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가장 좋았고 갈수록. 아니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니까 네. 결과를 아무래도 우리 병원 직원들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건강 전도사인데 맞아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술도 좀 끊고 네. 살도 좀 빼고 갑니다. 아니 근데 개인정보인데 그걸 볼 수 있나요? 아니 일단 결과를 이제 내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되죠. 그렇죠. 어쨌든 뭐 방사선과 선생님이든 네. 아니면은 뭐 임상병리 의사들이 있으니까. 저 동료 의사들이나 네. 아니면 간호사들이 아무래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용우 교수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검진? 저는 뭐 올해 1월 달 해마다 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데 좀 일찍 받으시나요? 이것도 이제 팁인데 그 건강 검진을 하는 그 곳에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수기에 너무 잘하셔요. 가면 좀 할인 혜택도 주어지고요. 아, 정말로요? 아무래도 비슷하겠죠.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손님이 좀 뜸한 시기라면 좀 비용 혜택도 있고 네. 대접도 받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수기 때가 이제 보통 직장 건강 검진 때문에 이제 그 단체로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에는 개인이 가면은 조금 홀대받기 쉽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조금 적어지는 게 이제 12월에서 2월이거든요. 근데 또 12월 달은 이 국가 건강 검진도 이게 또 12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12월이네 하고서 12월에 또 몰려오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일 좋게는 1월, 2월이 좋습니다. 미리 해버리고. 정말 그러시네요. 저는 이제 직장에서 그 노동조합과 이렇게 연계가 돼서 네.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직장에서 이제 돈을 비용을 그렇죠. 이제 내주는 네네. 거고. 근데 보통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어우 10월부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보통 3월에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 네네. 저도 그럼 3월로 옮겨야겠네요. 네. 그리고 좀 3월, 4월이 좀 낫죠. 3월쯤 되면 좀 작심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에 막 10월, 11월에 하다 보니까 아하. 그걸 땡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올해는 10월이구나. 10월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 그럼 내년부터는 근데 올해 이렇게 10월에 받고 내년에 다시 3월에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한 달씩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 땡기면 되죠. 그렇게 하셔도 좋고 예. 건강검진을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 기준으로 뭐 네. 생일 다음 날 한다든지 이렇게 아. 정해놓으면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군요. 정해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일단 연초에 하는 것도 팁이고 생일을 정해놓고 그때 이제 받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남정민 씨는 전에 받았을 때 네. 조금 이렇게 계획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위내 시경 검사 다 했어요. 아. 네네. 그 저기 수면 수면으로? 마취하고 그거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네네. 어. 진짜 그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한 30년 썼으니까 예, 한번 궁금했어요. 한 30년 썼으니까 이제 한번 좀 받아보자. 그런데 진짜 왜 주변에 카더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카더라. 갑자기 가서 했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돼갖고 그게 아. 뭐 했더라. 그건 걱정이 많이 되는데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근데 또 갔는데 또 발병되면 어떡하지? 왔다 갔다 한 일주일 전부터 심장이 정말 막 하늘 왔다가 땅 꺼졌다가 막 이렇게 기분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게 병이 있으면 조기 발견해서 예. 잘 치료받자라는 게 목표인데 네네. 뭐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평소에 너무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그때 정말 성적표 받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생일을 위해서 내 생일을 하루 정해서 그 전후로 받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평소에 관리하게 되니까요. 자, 건강검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일단 국가에서 실시해주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해주는 국가건강검진, 또 개인이 병원에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검진 상품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강검진 차이가 둘 다 건강검진인데 건강검진인데 이제 항목이 좀 차이가 항목의 있겠네요. 차이가 나는 거죠. 음. 사실 제가 이제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예전에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뭐 비교 체험, 예, 극과 예, 극 예. 이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국가 건강검진과 그 병원에서 하는 아주 고가의 건강검진을 같이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느낀 점이 많았는데 일단 국가 건강검진은 아주 기본적인 항목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할 때는 이제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이걸까지 검진 항목에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항목도 들어가서 굉장히 항목이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검사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한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많이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죠. 네네. 그리고 검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위양성, 위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상이 없는데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걸 네. 우리가 위양성이라고 표현하고 가짜 양성이죠. 또는 실제로 병이 있는데도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위음성, 가짜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사 항목이 많아질수록 위양성, 위음성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자칫 굳이 그러니까 위양성이 나오게 되면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 검사를 비용을 더 부담하고 시간도 더 들여서 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거꾸로 실제로 이상이 있는데도 나는 건강검진을 이만큼 해서 아무것도 이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또 검사 시기를 늦추다가 오히려 이제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항목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세계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맞아. 이 국가건강검진 제도도 세계적이에요.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비용을 내서 이 검진을 해주는 체계적으로 해주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고요. 요새는 청소년들도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고1인데 아빠 검진 받으러 가야 돼.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준 적이 네. 있거든요. 쫙 줄 서서 이제 피검사도 받고 네. 그다음에 이 성장도 측정해주고 그래서 이런 국가 검진 제도를 잘 이용하면 웬만한 어떤 큰 병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검진만 받으면 모든 병을 다 일찍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검진은 없죠. 네. 우리가 건강검진이라고 할 때에는 건강검진이 그러니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질병은 한참 진행이 돼야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기 네네. 때문에 모든 질병을 이런 건강검진으로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항목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야라는 것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암 검진의 경우에도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을 하게 되면 암이 본격적으로 덩어리로 잡히기 전에 전 단계에서 염증 소견이 있을 때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기 진단이 가능한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암이 한참 진행이 돼야만 비로소 증상도 나타나고 검사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암이나 모든 질병을 다 일찍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검진 항목들이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피 검사가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소변 검사가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혈압을 재는 거고, 네네. 혈당도 측정을 하겠죠. 네. 그런 것만 해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주 크게 덩어리로 보게 되면 암 검진과 네. 그다음에 혈관 건강에 대한 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제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혈관 건강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심장 질환이나 네. 또는 우리 뇌혈관 뇌혈관 질환. 질환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올 수 있느냐를 찾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검사는 만약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적극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검진 결과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에 이제 빠르고 급한 걸 찾다 보니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 검사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국가 암 검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혈액 검사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정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상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건강 검진을 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좀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굳이 건강 검진 받아야 될까 이렇게 좀 드는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환이 증상이 없으니까. 네. 그 증상 없는데 특히 암도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 검진 받는다고 해서 지금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괜찮나? 이제 뭐. 어떤 질병이든 조기 진단 그러니까 일찍 찾아내면 치료 결과가 좋아요. 완치가 가능한 네. 게 많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질병이든 초기 단계에서는 자각 증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갔더니 뭐 이미 많이 진행이 됐다더라, 다른데 전이가 됐다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치료가 난감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내시경을 해봤더니 위암 초기입니다. 이러면은 정말 그 나중에 진행이 돼서 발견해서 훨씬 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을 더 건강할 때 완치를 시킴으로써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면 건강검진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픈 곳이 없을 때 가서 받는 게 건강검진이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에 속이 쓰리고 불편했는데 그냥 그 내과를 찾아가 보느니 그냥 건강검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건강검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건강검진은 내가 자각 증상이 없을 때 숨어있는 병을 찾는 거고 내가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 뭐 어디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야지 내가 아픈 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겠다는 아닙니다. 이게 최근에 치과 다녔는데 네. 왜 이가 안 아프고 좋은 것도 오복의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신경까지 막 엄청 뭐 덮어 씌우고 이러니까 돈도 엄청 나가는 것 같고 그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미리 가서 이제 안 아플 때 증상이 없을 때 가서 한번 받아보고 그럼 돈도 덜 들고 그렇죠.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아파서 갔죠. 네. 계산해보면 11년간 치과를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11년간 안 받은 거야. 아 정말로요. 스케일링을 해야 되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네.
엄두가 안 나나 봐요. 이 11년 쌓인 이 치석을 어떻게 하나. 12년 산. 그래서 2번 했습니다. 2번. 그렇구나. 지금 건강보험 적용돼서 스케일링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보험 1년에 한 적용이 번인가 됩니다. 2번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예, 예. 그것도 제가 이용하지 않고 그랬어요. 네. 자, 제도가 진짜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전에는 근데 국가건강검진 그러면 좀 병원에서 해는 고급 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돼. 맞아, 맞아. 좀 질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맞아.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 국가건강검진의 항목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충분한 이제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 검진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받고 추가적으로 내 나이에 맞는 뭐 검사를 좀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인데 최근에는 또 암검진이 이제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주면서 네. 암검진까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만 제대로 받으셔도 네. 건강검진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되는 건가요? 암검진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10%거든요. 근데 10%면 정말 뭐 거의 정말 무료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암검진 중에서 대장암도 이제 100%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10%만 내면 되는데도 수검률이 떨어져가지고 국가에서 아예 그것도 내지 마라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에서 이제 이 통보가 오잖아요. 집으로 통보가 오면 와요. 네. 날라오더라고요. 날라와요. 네, 그러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검진 기관도 개개인이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막 쫙 나오더라고요. 네, 내 주변에 보면 또 어디에. 동네에서 평판이 좋고 또 좀 편리하게 네. 해주는 데가 또 소문이 나면 또 그쪽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보면 거기도 경쟁 체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우리 수검자들이라고 하나요? 수진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네네네. 편안하게. 사람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질이 낮다,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 저기 오는 우편물 보니까 열어서 보면 뭐 이제 가지고 있는 기기나 아니면 치료 그 검사가 가능한 항목들이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궁 쪽 뭐 사진 찍는 영상 네. 이런 것들이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도 이렇게 주변에 집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동그라미가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찾아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일반 건강 검진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강 검진이란 무엇이고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뭐 네. 직장, 뭐 피부양자, 뭐 전 국민 다예요. 네,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들은 아까 청소년 검진이 또 학교 검진이 또 따로 일반- 있으니까 그렇죠. 영유아는 영유아 검진이 따로 있고. 우리가 이제 국가 건강 검진 중에 종류가 이제 일반 건강 검진이 있고 암 검진이 있고 네. 영유아 검진이 있고 청소년 검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건강 검진이라 그러면 앞서 얘기한 그 나머지 검진을 다 제외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인 성인들이 받는 건강 검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검사 항목들은 다 알아서 다 각자 나이에 가서- 따라서 또 그다음에 네네. 생애 주기 검사라고 그래서 어. 뭐 치매 검사를 40세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살 이상에는 몇 번을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게 많이 병이 발병되는 시기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다르게 책정돼서 가는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복부 초음파 검사도 하거든요.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네. 생애 몇 번 아마 해주는 걸로 그런 그 국민들한테 해주는 그 검사 항목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 우편물로 다 날라오기 때문에 네. 꼭 잘 살펴보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암 검진 같은 게 아직도 50%뿐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검진율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아프지 않으면 네. 병원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확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잘 몰라서 더 좀 의심이 가야 한다고 하나요? 막 좀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더부룩하다 그러면 이거 위험 아니야? 이런 생각 들고 되게 많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좀 술도 들깨는 것 같고 이러면 이거 혹시 간암 아닐까? 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지레 짐작해서 겁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암 검진에서 이런 거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모든 암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암 검진에서는 그 사망률이 높은 5대 암 질환에 국한해서 네. 이걸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이 정도면 뭐 많이 해주네요. 웬만한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높은 암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물론 갑상선암 아까 앞서 말씀하신 췌장암 이런 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은 뭐 거북이암이라고도 하고 예. 이제 본인이 이제 돈을 내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갑상선 암 검사는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때 갑상선 암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았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과잉 검진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면 이제 결절이 보이는데 이게 조금만 이상하면 이제 조직 검사를 권하게 되고 그러면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오면 이제 무조건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암이라는 게 일단 암세포가 있으면 암이지만 이게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침투가 되고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전이가 되어야 이제 이게 악성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순환암이 꽤 많거든요. 네. 그 안에서만 국한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갑상선암은 검진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성이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뭐 이제 그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남성인데. 네, 남성인데 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경우예요, 예. 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좋았다라고 안도하시는 분이지만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평생을 목소리가? 이제 목신 상태로 이제 지내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지금 평생을 갑상선 약을 복용하면서 사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모든 암을 딱 일찍 찾아내서 뭐 암에서 내가 뭐 멀어져 보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암이라는 병은 정말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복불복이. 예. 아니 내가 정말 철저하게 네. 생활 습관을 뭐 조심을 해도 오는 암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리를 잘하면 100세 시대에서 100살까지 사는데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중풍이라든지 이런 질병으로 나머지 여생을 요양기관이나 병원에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런 혈관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혈관 질환에 대한 관리를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잘 하시는 게 저는 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직장 검진에서 가끔 그 갑상선 초음파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모르는 게 약이다. 그건 아니고 이제 앞서 그 박영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암이라고 해도 그 뒤늦게 발견돼서 뭐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경우보다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괜히 또 양성 종양인데 또 이거 걱정을 하느니 네. 안 받아도 괜찮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건강검진 받으면서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네. 암 검진의 수검률이 50% 이하로 낮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저렴하게 금액에 실시할 수 있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받으러 가는 걸까요? 아니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는 게 복잡하고 어렵다면 뭐 50%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오히려 아니, 그렇게 볼 수도 네네. 있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은데 보면은 일단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연령이 이제 높아지면 네.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을 더 쓰게 되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40대에는 그렇게 매년 건강검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50 넘어가니까 네. 해마다 건강검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검률이 좀 올라갈 수 있겠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닥쳐야 뭘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네. 실제로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왜 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라고 얘기해 보면
평소에 없던 증상이 있거나 놀래서. 아니면 맞아. 갑자기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나 뭐 가족 중에 한 분이 뭐 암으로 판정을 받으셨거나 이러면 겁을 내서 나도 이기에 한번 받아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를 그러니까 날을 정해서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검진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제일 힘든 게 남정미 씨는 굶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8시간 또는 12시간 공복 맞아요. 그러는데 네. 물론 이제 위 내시경을 하려면 위를 비워야겠죠. 네. 근데 위 내시경을 받지 않아도 보통 공복 금식하라고. 8시간 하라고. 그 이유가 뭐죠? 그 혈액 검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 검사 때문에. 네, 혈액 검사 때문에 그런데 네. 엄밀하게 하면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금식하시는 게 결과가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당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이런 검사들은 특히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술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일 전부터 술을 끊으셔야 돼요. 어쩐지 제가 중성지방이 높더라고요. 네, 높게 나옵니다. 아니 자꾸 높아져요? 네. 신기한 게 헌혈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네네. 헌혈 가도 그 건강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간 수치 같은 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전날에 고기를 먹었거나 이러면 그 선생님이 오늘은 피를 뽑고 나서 이게 보이거든요. 이제 내 피에 이게 나오는 것들 뜨끈뜨끈한 게 이렇게 튜브에 있으면 오늘은 콜레스테롤 높으셔서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에 중단시키세요. 예. 그거를 보면서도 아마 건강 검진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헌혈하러 가셔가지고 한 번씩 피 뽑으시면서 그 검사하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일도 하고 예. 적어도 빈혈 검사와 간 기능 검사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염성 질환에 대한 기본 스크리닝을 해주니까 네. 예, 거기서도 뭐 간이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금식을 안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좋은 헌혈을 금식을 하고 가셔야 된다니까. 아니 깔끔하게. 헌혈할 때도. 아니 그 검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가도 굶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초음파. 이제 담낭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담낭을 네. 식사를 하고 가면 담낭이 이렇게 수축이 돼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또 그 골반 초음파를 볼 때는 방광에 소변을 채워서 봐야 또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광을 통과해서 초음파가 가서 거기서 반사되는 게 오는데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세요. 예,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또 물이 있어야 네. 물이 있어야 그 초음파 검사에 검사가 따라서 또 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구나. 뭐 그 물리적 원리인데. 속은 비우고 방광은 채우고. 예. 이 생리주기는 검진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선생님. 일단 이제 검사에서 조금 이제 잘못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 경우에 네. 생리혈이 좀 묻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이게 뭐 혈뇨로 오인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리 기간 중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소변 검사 얘기가 나와서 소변도 그 중간요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버리고 좀 참으셨다가 중간쯤에 요를 받고 그다음에 다 받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찍 가서 검사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소변은 다 버리시고요. 첫 소변은 왜냐하면 농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요라는 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잠깐 네. 끊어서 네, 맞습니다. 한 번에 쉬하는 걸 얘기를 하는 네. 건가요? 한 번 중에 중간요. 한 번 중에 중간요. 그렇구나. 네. 그럼 컵 2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일반 국가 검진 절차 같은 거 좀 살펴봤는데 네.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궁금해서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새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검사 피폭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봐요? 맞아요. 좀 안전할까요? 요새는 이제 피폭 양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죠. 그래서 기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CT를 한번 촬영할 때에 받는 피폭량이 우리가 그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받는 것에 이제 100배 정도, 그러니까 100장을 찍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피폭량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뭐 1년에 한 번 그렇게 CT를 찍는 정도 가지고는 사실 뭐 건강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근데 그 방사선과 들어가면 주변에 앞에 붙어 있는 표말도 되게 무섭고 근처 접근 금지 막 이런 거 써 있으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해골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빨간색 네. 이런 거. 아 근데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정도 건강검진 할 때 받는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거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고가의 건강 검진이 이제 경쟁적으로 병원마다 이렇게 들어서면서 검진 이제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목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항목을 늘리는데 이제 뭐 혈액 검사는 사실 혈액 검사 항목을 늘려봐야 검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한번 체열하면 끝인데 그렇죠. 여기에 뭐 항목이 10개든 12개든 크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검진을 받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런 기구를 이용하는 검사 항목이 많아지면 여기는 좀 이것저것 많이 하네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방사선 검사 항목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한 번 검진을 받는데 이를테면 뭐 아예 뭐 처음 CT를 뭐 전체적으로 다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신 MRI 관상, 검사. 예. 그러니까 이제 전신 CT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CT는 정말 방사선 피폭량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대개는 MRI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펫 CT라 그래가지고 네. 전신을 보는 이제 펫 검사를 CT랑 붙여서 전신 하거든요. 암 검사라고 네.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걸 하면서 또 동시에 복부 CT도 찍고 무슨 관상동맥 뭐 CT도 찍고 이거를 한 번에 다 해버리면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많이 한꺼번에 많이 쏘이게 네네.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질병 진단을 위한 CT 촬영은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불가피하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그 아무래도 CT 피폭량을 좀 줄이는 그런 어떤 검사 기계들이 네네. 점점 많이 많아지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네. 다행이고요. 우선적으로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이렇게 좀 참고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국가 건강 검진도 받아보고 이제 고가의 검진도 받아봤는데 두 검진 다 그 문진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문진표 작성이 귀찮으니까 대충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과거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나온 그 검사 결과와 문진표에 있는 거를 같이 보고서 비교를 해야 훨씬 더 정확한 판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진표 작성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클릭하고 막 이러는데 안 네, 되겠네요.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제대로 받으려면 좀 명심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박의경 교수님께서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이상이 없다고 나왔던 게 나온 결과가 내가 건강하다라는 걸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가요? 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계기로 만드셔야지. 네. 아직 내가 암이 발견이 안 됐네. 난 아직 건강한가 봐. 심지어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가슴 사진 찍어보고 괜찮다고 계속 담배를 태우신다면 그건 건강검진을 잘못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건강검진은 일단 자각 증상이 없을 때에 받는 거고요. 결과에 따라서 물론 암 검진은 뭐 암이 안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개선해야 되는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다음 해에는 이상이 나온 그 검사 결과를 정상으로 돌려야만 건강 검진의 의미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왕이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같은 기관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거의 10년째 같은 기관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성적표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더라도 점점 수치가 나빠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작년에 비해서 비교를 할수 어떻다라는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죠. 예. 좋은 생각인 것 좀 같아요. 미리미리 좀. 남정미 씨도 이제 네. 좀 2년 전에 한번 하셨다니까. 거래처 병원을 뚫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말씀 주신 대로 연초에 네. 이렇게 생일에 한번 태어난 홀수가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에 꼭 봐서 한 번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네. 예. 자, 강북 삼성병원 박용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개그맨 남정미 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